태국 길거리를 여행하던 중 태국인들이 노점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한 미국 여행 유튜버에게 말했습니다. 절대 한국은 가지 마세요. 한국은 물가도 비싸고 태국보다 좋은 명소도 없어요. 우리 태국 총리님도 한국인 오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한국에 대해 악담을 하던 태국인들 사이에서 미국인 여성 유튜버는 그저 알 수 없는 분위기 속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뿐이었는데요. 그런 그녀가 태국에서 한국인을 만나며 뜻밖의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대체 어떤 사연인 걸까요?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 이번 이야기는 태국에서 제가 직접 겪은 충격적인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려 해요. 저는 20대 미국 여행 유튜버 아밀리아입니다. 태국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이 급증할 거라는 소식을 듣고 그 현장을 직접 확인해보기 위해 태국으로 여행을 떠났죠. 그런데 그곳에서 마주한 현실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어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처음 태국에 도착했을 때 공항은 한국인들로 가득했어요. 태국은 추석 연휴를 맞아 한국인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가 한창이었죠. 하지만 공항 직원들의 표정에는 어딘가 불편한 기색이 느껴졌어요. 분명 겉으로는 친절하게 맞이해 주었지만 그들의 미소 뒤에는 무언가 감춰져 있는 듯 했어요. 그리고 제가 시내로 이동하면서 그 감춰진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죠. 제가 만난 몇몇 태국 사람들은 한국인들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들은 말했어요. 한국인들이 많이 와서 돈을 쓰니까 환영하는 건 맞지만 사실 최근에는 한국에 대한 감정이 썩 좋지 않아요. 이 말은 제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태국은 분명 한국인 관광객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반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이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국에서는 최근 K-ETA 제도를 통해 외국인들의 입국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어요. 이로 인해 많은 태국인들이 한국에 입국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요. 태국에서 한국으로 가려던 사람들이 K-ETA 문제로 인해 입국이 거부되면서 태국인 관광객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태국에서는 한국인들을 맞이하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정작 한국에서는 태국인들의 입국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거죠. 이게 참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해시태그 2단계 태국에서 겪은 충격적인 현장. 정말 그렇지 않나요? 태국에서는 한국인 관광객들을 맞이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더라고요. 제가 방콕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느낀 건 그저 관광객을 맞이하는 도시가 아니라 뭔가 억눌린 감정들이 서서히 표면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였어요. 어느 날 태국의 유명한 시장을 방문했을 때였어요. 그곳은 한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었죠. 상인들은 열심히 미소를 지으며 한국어로 안녕하세요를 외쳤지만 그 미소 속에는 피로와 불만이 서려 있는 듯 했어요. 그러다 한 상인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한국인들이 우리 가게에서 물건을 많이 사가니까 좋긴 한데 사실 그들의 태도는 가끔 불편해요. 그들이 우리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들 방식대로만 행동할 때가 많아요. 그 말이 제게는 큰 충격이었어요. 한국인 관광객들이 태국에서 자신들이 기대하는 환대를 받고 있지만 정작 태국인들은 그 환대를 강요받고 있는 느낌이었죠. 그리고 이런 감정은 반한 감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또 다른 날 태국의 한 카페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는 젊은 태국인 여성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그들은 한국 문화를 좋아한다고 말했지만 동시에 하지만 요즘은 한국이 너무 잘 나가서 조금 거슬릴 때도 있어요 라고 했죠.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이게 단순한 문화적 갈등 이상의 문제라는 걸 깨달았어요. 태국인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부러움이 점점 반감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정작 한국에서는 태국인들의 입국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K-ETA 문제로 인해 많은 태국인들이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고 돌아가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한국이 자국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조치라고 이해되지만 이로 인해 태국인들 사이에서는 한국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왜 우리에게만 와서 돈을 쓰라고 하는 거냐는 불만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태국과 한국 사이의 관계는 더 복잡해지고 있었어요. 제가 느낀 바로는 태국인들은 한국인 관광객들을 환영하면서도 그 이면에는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들이 쌓여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감정들은 언젠가 폭발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그런 불안감이 들더라고요. 태국 내에 쌓여가고 있는 한국에 대한 반감이 언젠가 폭발할 날이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요. 그런데 그게 단지 제 느낌일 뿐일까요? 저는 더 깊이 알아보기 위해 태국 현지 사람들과의 대화를 이어갔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태국 사회 깊숙이 스며든 반한 감정의 실체를 더
더욱 명확히 느낄 수 있었어요. 한날, 저는 방콕의 한 지역 상점에서 일하는 태국인 청년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그는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잠시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젊은 세대는 한국에 대한 감정이 복잡해요. 한편으론 K-팝이나 드라마를 좋아하고 한국 문화를 동경하기도 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이 우리를 좀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해요. 경제적으로 앞서 있다고 해서 모든 면에서 우리가 뒤떨어진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의 말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태국 청년들은 한국의 문화와 경제적 성공을 부러워하면서도 그로 인해 자신들이 뒤처졌다는 열등감을 느끼고 있었던 거죠. 그들이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부러움을 넘어 자신들이 한국에 의해 무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이런 감정이 쌓이다 보면 결국 반한 감정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겠죠. 또한 제가 만난 몇몇 태국 사람들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태국에서 보여주는 행동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했어요. 한 카페에서 일하는 직원은 한국인 손님들이 너무 당연하게 요구만 하고 우리에게 고마운 줄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 모든 걸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어요. 이런 작은 불만들이 모여서 점점 반한 감정을 부추기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런데 여기서 더욱 큰 문제는 이런 감정들이 점점 태국 사회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점이에요. 특히 한국이 K-ATA로 태국인들의 입국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면서 태국인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불만이 더욱 커지고 있어요. 왜 한국은 우리를 이렇게 대하는 거죠? 우리는 그들을 환영하는데 그들은 우리를 거부하는 것 같아요. 라는 말을 듣고 저는 이 문제가 단순한 여행의 문제를 넘어 양국 간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태국에서 느낀 반한 감정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미묘한 긴장감이었어요. 그리고 그 긴장감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더 커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태국은 한국인들을 맞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 쌓여가는 불만과 감정들이 결국 양국 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들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문제예요. 제가 태국에서 더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 반한 감정이 생각보다 더 널리 퍼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감정은 단지 소수의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태국 사회 전반에 걸쳐 서서히 퍼지고 있는 듯 했어요. 어느 날 저는 방콕 외곽의 한 작은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곳은 대도시와는 다르게 비교적 한적하고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찾지 않는 곳이었죠. 그런데 그곳에서 만난 한 가게 주인 아주머니와의 대화에서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아주머니는 한국인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제 질문에 이렇게 답했어요. 우리는 한국인들이 돈을 많이 쓰니까 좋긴 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들이 우리를 진정으로 존중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들을 환대해야 하는 건 알겠지만 가끔은 우리가 그들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느낌도 들어요. 이 말을 듣고 저는 태국 사람들이 한국인들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 단순한 불만을 넘어 깊은 실망과 불신으로 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아주머니의 말처럼 태국인들은 한국인들이 자신들을 경제적으로만 이용하려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들은 한국인들이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이런 감정이 계속 쌓이다 보면 결국엔 폭발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감정은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방콕의 한 대학에서 만난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들은 한국 문화를 좋아하면서도 한국의 경제적 성공이 자신들에게는 일종의 압박으로 다가온다고 말했어요. 그들은 한국의 성공을 동경하면서도 동시에 자신들이 뒤처졌다는 열등감을 느끼고 있었던 거죠. 이런 감정이 지속되면서 결국 한국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한 제가 만난 한 학생은 우리 부모님 세대는 한국을 부러워했지만 우리 세대는 오히려 불편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들처럼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자라왔고 그래서인지 한국을 보는 시선이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아요. 라고 말했어요. 이 말에서 저는 태국의 젊은 세대가 한국을 단순히 선망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감춰진 복잡한 감정들을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런 감정들이 태국 사회 전반에 걸쳐 퍼져나가면서 한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반응도 달라지고 있었어요. 제가 머물렀던 호텔의 직원은 한국인들이 예전처럼 환영받지 못할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맞이하지만 그들에 대한 우리의 감정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아요. 라고 말했어요.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저는
태국과 한국 사이의 관계가 단순한 관광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두 나라 사이의 감정적 거리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해시태그 5단계 태국에서의 경험이 준 깨달음과 한국의 역할. 그렇습니다. 태국과 한국 사이의 거리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그 거리감은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감정적인 거리라는 게 더 큰 문제였죠. 태국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 감정적인 거리가 양국 간의 관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태국에서 지내는 동안 그 감정적인 거리를 절실히 느낄 수 있었던 사건이 또 있었어요. 한 저녁, 저는 태국의 전통시장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많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쇼핑을 즐기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한 무리의 한국인들이 상인들과 가격 흥정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들은 상인에게 한국어로 계속 가격을 낮춰달라고 요구했는데 상인은 점점 짜증이 나는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어요. 결국 그 상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한국인들에게 여기는 한국이 아니에요. 우리의 방식을 존중해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이 상황을 보면서 저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태국의 문화를 얼마나 이해하고 존중하고 있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태국인들이 한국인들에게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반감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를 무시당한다고 느끼는 데서 오는 상처였어요. 그리고 그 상처는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한편 한국에서는 K-ETA 제도를 통해 외국인들의 입국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죠. 이 제도는 한국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태국인들 사이에서는 이로 인해 한국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어요. 한국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왜 우리는 그들을 이렇게 환영해야 하죠? 라는 질문을 하는 태국인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 양국 간의 감정적 거리감이 커지는 이유를 조금씩 더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저는 한국이 단순히 경제적 성공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웃 국가들과의 감정적 교류와 상호 이해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국이 전 세계에서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큰 성공을 이루고 있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그로 인해 다른 나라들이 느끼는 감정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태국과 같은 나라에서 한국의 영향력은 매우 크죠. 한국은 이 기회를 통해 태국인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번 태국에서 제가 느낀 반한 감정은 더 커질 것이고 결국 양국 간의 관계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저는 이번 태국 여행을 통해 몇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첫 번째로 한국인 관광객들은 방문하는 나라의 문화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해요. 우리는 세계 각지에서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하지만 그만큼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태국에서 쇼핑을 하거나 서비스를 받을 때 그들의 관습과 방식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해요. 태국인들이 한국인 관광객들에게 느끼는 불만의 상당 부분은 바로 이런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한국 정부는 K-ETA와 같은 제도를 운영할 때 이웃 국가들과의 감정적 거리감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해요. 한국의 안전을 위해 엄격한 입국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그것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불편함이나 차별로 느껴지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태국과 같은 가까운 이웃 국가에 대해서는 더욱 세심한 접근이 필요해요. 한국은 이웃 국가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개선하는 데 있어서 더욱 큰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한국은 태국과 같은 나라들과의 문화 교류를 더욱 활발히 해야 해요. 이번 태풍 산산 사건에서 우리는 한국과 태국 간의 감정적인 거리감이 얼마나 깊어질 수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기회를 늘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태국 문화를 소개하는 행사나 태국에서 한국 문화를 알리는 프로그램을 확대함으로써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국의 기업들도 태국 시장에서의 활동에 있어서 책임감을 가져야 해요. 많은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현지 문화를 존중하고 현지인들의 감정을 배려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기업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사회와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해요. 이를 통해 태국인들에게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국의 성공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도 이웃 국가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해야 합니다. 한국이 아시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우리는 이웃 국가들과의 감정적인 거리감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번 태국 여행에서 제가 느낀 것처럼 작은 오해나 불만이 쌓이다 보면 그것이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신중하게 행동하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며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는 한국과 태국이 더 나은 관계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에요. 이번 태국 여행을 통해 저는 이 두 나라가 얼마나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상호 이해와 존중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깨달았습니다. 우선 한국과 태국이 함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바로 교육과 교류입니다. 두 나라의 젊은 세대가 서로의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해요. 이를 위해 양국의 교육기관이나 정부 차원에서 교환, 학생 프로그램을 확대하거나 서로의 문화를 소개하는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축제를 열고 태국에서는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행사를 통해 양국의 젊은이들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이뿐만 아니라 언론과 미디어의 역할도 매우 중요해요. 한국과 태국의 미디어는 서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파해야 합니다. 언론이 양국 간의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고 서로의 강점을 부각시키는 역할을 해야 해요. 한국 드라마와 K-팝이 태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태국의 문화도 한국에 더 많이 소개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미디어 교류는 서로에 대한 오해를 줄이고 친밀감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거예요. 또한 한국의 기업들이 태국에서 활동할 때도 현지 문화와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야 해요. 단순히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태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태국에서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현지 문화와 조화롭게 만들고 현지인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한국 기업들은 태국인들에게 더 신뢰받고 존경받는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양국 국민들 사이의 개인적인 교류를 장려하는 것입니다. 여행을 통해서든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든 한국과 태국의 사람들이 더 자주 만나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해요. 이 과정에서 서로의 문화를 경험하고 이해하며 그 차이점을 존중하는 마음이 자라날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관광객과 현지인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해야 해요. 여러분, 저는 이번 태국 여행을 통해 한국과 태국이 서로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두 나라는 문화적, 경제적으로 많은 교류를 해왔지만 그 과정에서 생겨난 오해와 갈등도 적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는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우선 여행을 통해 서로를 더 잘 알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태국으로 여행을 떠나는 한국인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들이 단순히 관광지만 둘러보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태국의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한국인 관광객들이 현지에서 태국인들과 함께 생활하거나 태국의 전통 문화를 배우는 워크숍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면 서로에 대한 이해가 훨씬 깊어질 거예요. 또한 태국으로의 여행을 계획하는 한국인들이 출발 전에 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배우는 것이 중요해요.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나 온라인 자료들이 더 많이 제공된다면 한국인들이 태국을 방문할 때 현지 문화를 더 잘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을 거예요. 이는 태국인들이 한국인 관광객들에 대해 느끼는 불만을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태국에서의 경험을 한국으로 돌아와서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해요. 예를 들어 한국에 돌아온 후에도 태국 문화를 유지하며 교류할 수 있는 커뮤니티나 이벤트가 활성화된다면 양국 간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질 수 있을 거예요. 한국에서 태국 음식을 즐기거나 태국어를 배우는 모임들이 자연스럽게 형성된다면 두 나라 사이의 감정적인 거리감은 훨씬 줄어들 거예요. 또한 태국과 한국의 기업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한국의 대기업들이 태국의 중소기업과 협력하여 현지 경제에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 양국 간의 경제적 유대가 강화되고 태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갖고 있는 경제적 불만도 줄어들 수 있을 거예요. 또한 한국 기업들이 현지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태국인들에게 신뢰를 쌓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노력들이 단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에요. 태국과 한국이 서로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꾸준한 교류와 이해, 그리고 존중이 필요해요. 우리는 이웃 국가로서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서 서로의 문화와 가치를 존중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태국에서 느낀 것은 한국과 태국이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미래는 저절로 오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노력해야만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꾸준히 노력한다면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할까요? 그 답은 사실 아주 간단해요. 바로 작은 변화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우선 여러분이 태국으로 여행을 떠나게 된다면 그곳에서의 행동 하나하나가 한국과 태국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예를 들어 현지에서 식사를 할 때 그들의 식사 예절을 존중하고 상인들과 대화할 때는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해요. 이러한 작은 배려와 이해가 모여서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태국인들은 자신들의 문화를 존중해주는 한국인들을 더 신뢰하고 환영하게 될 거예요. 또한 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도 태국에 대한 관심과 존중을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태국에서 경험한 것들을 친구나 가족들에게 공유하면서 태국 문화를 소개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태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점차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한국과 태국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존중하게 된다면 그 관계는 더욱 돈독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정부 차원에서도 실현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한국의 기업들이 태국에서 현지인들과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신뢰는 더욱 커질 거예요. 또한 정부 차원에서도 양국 간의 교류를 더욱 확대하고 상호 이해를 촉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양국 간의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미래 세대는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한국과 태국은 단순한 경제적 파트너를 넘어 진정한 친구로서의 관계를 맺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태국 여행을 통해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깨달았어요. 우리가 작은 행동에서부터 시작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한국과 태국은 앞으로 더욱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단순히 여행객과 현지인 사이의 관계를 넘어서 양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동반자로서의 관계로 발전할 거예요. 먼저, 저는 한국과 태국이 더욱 가까워지고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을 꿈꿔요. 이 꿈은 결코 먼 미래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부터 조금씩 노력한다면 곧 현실로 다가올 수 있는 일이죠. 예를 들어 더 많은 한국인들이 태국을 방문하고 태국의 문화를 배우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태국인들 역시 한국인들에 대해 더 큰 호감을 가질 거예요. 이는 단순히 관광 산업에 그치지 않고 양국 간의 우호적인 관계를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양국의 젊은 세대들이 서로를 더 많이 이해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이제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며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양국의 청소년들이 서로의 문화를 경험하고 배우는 기회를 갖게 된다면 앞으로 한국과 태국의 관계는 더 깊어질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 관계는 양국 모두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기업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한국과 태국의 정부는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양국 간의 교류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들은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지인들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양국 간의 경제적 유대는 물론 사회적 유대도 더욱 깊어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모든 변화가 결국에는 우리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해요. 여행을 떠날 때 우리는 단순히 그 나라를 방문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문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배려와 존중이 모여서 한국과 태국의 관계를 더욱 밝고 희망찬 미래로 이끌어갈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번 태국 여행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배움은 단순히 여행의 끝에서 멈추지 않고 앞으로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칠 거예요. 제가 경험한 것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동반자로서의 길을 걸어가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어요. 오늘 이야기한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남아 앞으로의 여행과 삶에서 작은 변화를 만들어가길 기대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영상이 즐거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사랑이 영상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